비대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러잖아요. 자, 오늘 몇 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땅땅땅 두드려요. 자,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했더니 우상호 위원장 얼굴 지금 표정이 보이시죠? 굉장히 굳은 차로 마이크를 딱 넘기면서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삐졌다는 거예요? 엄청 삐졌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본인을 수박화하고 본인을 이재명을 떨어뜨리려는 어떤 음모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그 이야기는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그 억울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어쨌든 간에 우상호 위원장 굉장히 걱정을 비난을 비판을 많이 받은 건 맞고요. 그러나 우상호 위원장이 당원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저는 서운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타당한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삐지거나 서운한 마음 자체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익을 본 것보다 피해 본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그 출마를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할 때도 그러니까 박영선 당시 중기부 장관 이 출마를 결정할 때까지 당 전체가 기다려줬잖아요. 그 어떤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그 자체도 이제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리고 또 어떤 기득권 카르텔 속에 있는 멤버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신도 기득권 카르텔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겠죠. 근데 그 억울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타이밍이었잖아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분명한 태도라도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회의의 결과를 단독으로 뒤집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다면 당원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다. 수리수적 그냥 난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지는 척 하면서 그 잘못된 결정들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거 안 먹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장경태 혁신안 갖고 우리 당의 대국민 약속이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찬성하십니까? 정도만 이야기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을 시 이제 당대표 경선 이야기한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 될 수 있다라는 그 주장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재명도 위험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위원장이 이런 식의 음모론적 시각이 문제다. 요거 이제 당원과 각을 세우는 형태의 발언이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먼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컷오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인 여론이 생긴다면 어떤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엄청 다양한 의견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정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할 만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가능성을 제일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음모론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쁘다 하는 거는 사실 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공개한 전대 룰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설마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은 86 맏형인 우상호하고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97그룹 여기 이것을 미는 더 미래의 야합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86 그러니까 소위 예전으로 말하면 386에 운동했던 그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우리 채무는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기득권화된 느낌이었던 거죠.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쇄신이라는 게 뭐예요? 전과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줘야만 하다못해 우리가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점과 확실히 달라진 점 때문에 문재인 케어란 이름이 붙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케어란 말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상호가 민주당의 당을 그나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정도면 괜찮다고 우리 같은 방송도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상호 정도면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냥 민주당의 기득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원들이 실망했던 거죠. 그 실망은 그 전에 우리가 우상호 의원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그런 측면이 실망이 더 있죠. 큽니다. 네,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 86과 97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건 너무 기반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86의 8자가 80년대 학번이라는 뜻이잖아요. 97의 9자가 90년대 학번이라는 뜻인데 지금 97 그룹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박용진이나 강병원 의원 아닙니까? 지금 강병원 의원이 71년생 8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강병원 의원은 86그룹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근데 왜 86그룹하고 97그룹이 완전히 다른 세대인 것처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세대인 것처럼 이게 뭔가 기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다 선후배 학번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결국에는 학생운동 경험이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스팔트 뜯어가지고 다 던져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고.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전대를 변경한 거 관련해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변경하든지 간에 뭐 장기영태 혁신안을 받든 어떻든 간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권리당원들의 의사,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거였다면 뭐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 비대위에 대해서 다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런 것처럼 면피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세 달짜리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안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박지원으로부터 돌출된 86그룹 이제 퇴진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친낙계가 당 대표를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 친낙계 지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97그룹이.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박지원 등의 소위 청년 여성 그룹을 일단 따돌리고 사실상 수렴청룡을 통해서 97그룹이 마치 세대 교체가 인 것처럼 선동하는데 일종의 프레임 만들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을 지금 최근에 받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86 중에 임종석이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비난하고 있죠. 오늘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 행동은 창피하다. 반성은커녕 의원 줄세우기 혈안돼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임종석도 그렇고 86이 우상호도 그렇고 이런 행동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지금 출마를 하고 뭐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물론 86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뭐 내가 당대표를 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재명이 나서서 당을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당심이잖아요. 그 당심이 이재명 후보의 출마의 추동력이 되고 있는데 마치 거꾸로 이재명 의원이 욕심을 부려서 뭐 의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정치에서 물러났다고 선언하고 물러났으면은 조용히 있는 게 민주당을 돕는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불필요하게 자기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야기할 만한 겁니까? 임종석 아니어도 이재명 욕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지금 임종석 전 의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정치에 멀리한다고 하면서 통일 문제에 좀 전념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교홍이 얼마나 똥불을 많이 차고 있는데 이럴 때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이나 통일에 관한 목소리를 내어주면 본인이 더 빛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림동석 동무 정신 차리시라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서요. 그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어제 발표한 그게 훨씬 더 혁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기득권화되고 나는 공천 못 받으면 어쩌나라는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하면은 당원들이 안 밀어줍니다. 제가 늘상 말해왔던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 지지자들,
당원들한테 마음의 빚을 남겨야 된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청래잖아요. 컷오프를 당했더니 우리 당 찍어달라고 더 유세단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잘 되잖아요. 오히려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훨씬 더 개혁적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170명 국회의원보다. 그분들 입장을 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틀리지 않고 전준희 룰 관련 비대위 결정 사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형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첫째, 전당대회 예비경선 컷오프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포함시킨 전준희 결정사항을 존중하라. 주요 당직 선거에서 국민과 당원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구태에 불과하다. 둘째, 최고위원 선출 투표에서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1인 2표 중 1표의 지역 쿼터제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 쿼터제는 권역별 당원 숫자의 차이로 인하여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역 배려는 당원 투표권을 제약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합리적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진행 중인 비상 시기에 맞지 않는 집단 지도체제 또는 변형된 집단 지도체제 도입에 반대한다. 넷째, 당의 중요한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당원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 당의 진로 등과 관련된 비대위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 원협도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1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반대하고 어저께 39명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고 나서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 비대위의 저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아침에 결정이 뒤집힌. 그러면서도 중앙위 컷오프 최고위원 후보들은 100% 유지하는 거는 또 그대로 꼭 잡고 있어. 조삼모사인 거 맞고요. 자, 그 지지자들 이야기도 잠깐만 해볼 텐데 지지자들이 그 당사 앞에서 수박 퍼포먼스 했죠. 야, 기발합니다. 여기 이름 쓰여 크네 그냥. 자세히 보면은 우상호라고도 쓰여 있고요. 본인이 이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지금. 나를 수박이라고? 수박이란 말 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당원들이 쓰는 거는 말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수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일반 지지자나 당원들은 써도 된다. 야, 억울할 수 있죠. 네. 이재명 후보 그 대선 때도 많이 돕고 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다가 근데 본인 수박을 책임이- 저렇게 이제 벌려놓으면 바로 이제 똥파리들이 엄청 들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을 여러모로 기분 아 나쁘겠죠. 그러네. 수박을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어. 깨서 널어놓으면 예. 똥파리 엄청 보이는구나. 예. 수박이란 말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박이란 말 자체에는 당신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비개혁적이고 비민주적인 민주당 정치인을 부르는 통칭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수박이란 말이 낙인이 찍히면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수박 짓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수박이란 어떤 그 명칭이 벗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똥파리 법칙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똥파리라고 불렀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똥파리고. 그러니까는 똥파리가 아닌 사람한테 아무리 똥파리라고 불러도 왜 이렇게 물어보지 그냥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도 전공하신 거 같아요. 이걸 이낙연이가 그랬었잖아요. 수박이란 말이 호남에 대한 비하 표현이다. 그 말 듣고 호남 출신인 저로서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렇게 엮어가고 싶어 했죠. 그 수박이란 말을 모욕적이라고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저 수박이란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당 쇄신하라 개혁하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재명 출마하면 안 돼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오든 간에 당대표는 개혁적인 사람이 해서 당을 통째로 바꿔달라.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원외 지역위원장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폭정이 막 가속되고 있는데
당대표 권한을 분산시켜가지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볼까? 당대표의 말을 막 거역하고 막 뛰쳐나가고 막 요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끌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수박이란 소리를 들으면 질색해. 그러면 수박이란 소리를 안 듣게끔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민주당 개혁하자는 목소리 안 내잖아요. 당원들 목소리를 더 반영하자는 목소리 안 내잖아요. 오직 이자들이 내는 목소리라고 하는 건 이재명 출마하지 마. 당신이 출마하면 우리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출마하지 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신에 이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자. 안 그러면 이재명 출마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재명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재명 말고 누구 그러면은 사람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든가. 그러니까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지금 모두 발언 안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기분이 상한 상태고 또 임종석 아까 나왔었고요. 이인영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호는 빼더라도 우상호는 뭐 이재명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임종석, 이인영 같은 사람들이 마치 친낙계 그 구태 정치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민주당 똑같이 된다고 생각해요. 계보를 떠나가지고. 민주당 앞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을 해야 돼. 그 개혁을 끌어가는 사람 누가 나와도 좋다.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자라는 메시지 내면 돼요. 왜 자꾸 모여서 이재명 출마하지 마 같은 소리를 계속합니까? 근데 그게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거를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그 종편에서도 그렇고 계속 뉴스에서 이게 지금 이재명을 당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반대 세력이 부딪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혁 반개혁인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몰아가니까 계속 이재명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역 안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재명을 만들고 그걸 그룹을 최고위원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이거는 이재명을 밀던 안 밀던 모든 당원이 봤을 때 굉장히 시대적으로 후퇴한 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위원 명단도 보면은 개혁과 반개혁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적인 운동을 했던 의원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영찬 개혁적이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거를 친명 반명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요. 저도 이제 보수 언론이 진짜 이게 뭐 개파 다툼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 짜는 거에 같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기사 내용 중에 민주당 내용, 전대회 관련해서 내용 하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앞두고 어느 정당이고 이게 사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노선 투쟁이나 가치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에서 벌어지면 큰 개파 싸움이 있고 내용에 빠져들고 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짜는 그런 보수 언론에 빠지시면 안 되고 우리 당 당원들도 이것이 결국은 당이 더 발전하고 쇄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서로 수용하면서 투쟁해야지 마치 이게 무슨 당이 쪼개질 것 같은 분위기를 몰고 가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아니 봅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억울한 부분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당에서 많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할아버지들도 많이 알아.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수용하면서. 근데 그대로 따라갔더니 밖에서는 당원들이 난리를 쳐.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완전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우상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잘못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민주당이 딱 싸우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많이 싸워야 돼요. 그렇죠. 2년 후에 선거 앞두고 싸울 겁니까? 맞아요. 하긴. 지금 실컷 싸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말 수박들 싹 다 걷어내고 한번 해야죠. 맞아요. 전대 앞두고 판 벌어졌을 때 제대로 좀 붙어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일 때 1년 전에 총선 룰을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180석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움 나면 지금 나야 되는데 이제 그 룰 자체가 개혁적인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많이 진출 못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니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룰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고위원회라도 이재명 발목 잡을 사람들을 배치하겠다 같은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에 화를 냈던 그렇죠. 거고요. 우상호 위원장은 서운하실 거 없어요. 더 잘하시면 나중에 그
저 우상호 TV 구독자 다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출마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은 안 좋겠죠.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출마를 안 하더라도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면 하다못해 장관이나 총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개혁적 이미지를 민주당 정치인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저 뒷방에 앉아가지고 97들 막 충동해갖고 야 이재명 못 나오게 만들어. 뭐 이런 식의 분위기나 짜고 있는 이런 모사꾼들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목소리에서 당을 개혁하라. 당을 개혁하라는 게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당을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다른 리그에 놀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나마 요거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양이 안 찹니다. 반도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러나 효능감은 좀 있네. 그러니까 밤에 날새기에 가면서 모기 뜯겨가며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감동을 느끼셨을 거고.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